지난번에 이렇게 끝에 요거는 글자 수 맞춤하고 2를 뺐지만 이렇게 자음 플러스 LE 요거는 이제 라들 걸어서 요거를 어딜 걸어서 앰플이 되는데 앰플 역시 자음 플러스 LE 요런 꼴이 되는 요거는 펄 해서 유성 무성 차이뿐이지 같은 계통이다. 돌아다니려면 일단 땅이 공간이 넓어야 된다. 시간 공간이 넓을 때 ample opportunity, ample room 또는 상대방을 잡아야겠다 할 때 증거가 많아야겠죠. 요즘 검찰에서 하는 고민 ample evidence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할 때 넓은 시공간을 갖다가 이제 ample에서 전부 어떠한 전투 맥락에서 진격할 때 이제 동원한 것이다. 싸울 때 동원한 것이 ample evidence, 무지막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격과 수비가 연동돼 있다. 그래서 서로가 반대,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은 서로 싸우면서 서로 선동하는데 이게 선동이 아니라 선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걸 했고, 지난번에 예각, 날카로운 각을 감지해야 되는데, 감지했다는 것은 각상항원이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동공연, 상선, 예각이라고 한국식으로 에크로님 해도 말이 되게끔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 이게 자음 엘리로 된, 이 커다란 줄기의 대부분은 이 틀에서 전쟁터란 것은 스펙터클한 영화를 찍을 때 소재가 되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 같은 거. 그래서 배틀 스펙터클한 틀에서 잡아보니까 전쟁하다가 휴식하고 또는 방어하고 하는 외양간부터 해서 플레인, 비행기, 대패에서 발전한 비행기, 그리고 전쟁할 때는 장기 뚫 때 차가 없으면 깨지죠. 차에 축이 되는 걸 차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X로 하니까 에크로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도 그렇고,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거지만, 우리 로마 학당식 공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머리 두운을 따놔서 총합적인 의미를 만들어 놓은 이러한 에크로님들을,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해가 안 갈지 모르는데, 네,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목에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미가 서로 통하는 말들끼리 연결해 봅니다. 이걸 아이템 한 개로 하기는 의미 전달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로 해서 문맥에 맞게끔 배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배열한 걸 딱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한 복습도 되겠지만 이게 probably 가능한 어쩌면 이러한 형용사지만 명사로서 그 사람이 당선될 만한, 특히 대통령이 될 만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잠룡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까칠까칠해서 가시와 같은 성질이 있다 해서 묶었었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의미가 통하더라. 릭스피틀은 남의 침 뱉은 거, 남의 구두를 핥는다는 데서 아주 우리말로 간신, 아첨배를 나타낸 말이고, 리딩, 그 다음에 이게 나와서 이게, 어떤, 신문 같은 거, 어떤 언론 매체를 만들어낼 때, 그 회사, 신문사의 주된, 기사,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사설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줄이면, 리딩 아티클, 리더가 돼서 여기에 해당하지만 리딩 아티클의 상태에서는 여기서는 앞에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자음 엘리로 끝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앞에 거 다음에 막바로 ER이 붙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서로 연관돼서 상통되면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 해서 이걸 개념적으로 갈라본 거죠. 그러면 여기 했던 것들은 이제 의미가 다 통하는 게 비행기니까 분사도 하고 빨리 나가니까 독수리 이야기도 했었고 그와 같이 독수리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사도들
사도들은 돌아다니면서 전달하니까 발목이 아프겠죠. 붙잡힐까, 다리가 후두들 떨리기도 하고, 그러한 개념으로서, 전부 운동, 이동. 차의 차축은 이동을 위한 수단이니까, 차축 개념과 같이 통해서, 어떤 물자를 이동시키는 거, 이게 스핀에서 스핀들 하게 되면, 우리 물레 잡을 때 방출하고 해서 실을 감기면서 계속 엮어나가는 그런 방출을 스밴드를 해서 스파인, 척추하고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스퀴블은 애들이 포금탄 갖고 장난해서 옥신각신 하는 거, 그래서 요 명사가 될 때는 이렇게 진동이 될 때는 이건 이제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이 될 때는 습과 분리돼서 이렇게 되지만 같은 계통이다. 하나 있고, 리틀 비플은 그때 소인배, 작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여기서 특히 국자 같은 거, 이것은 전쟁터 막사에서 배식을 할 때 국자라는 건 숟가락을 틀립니다. 왔다 갔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니까 이게 셔틀 효과, shot to and fro의 개념에서 같이 이 줄에 묶인다는 거예요. 스팽은 여기다 이제 네 자로 맞춰서 하는데 스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스팽은 곧바로 이게 뱅에서 이거 확대한 겁니다. 뱅은 꽝 부딪히는 거죠. 뱅. 여기 어디 뱅어가 있을 거예요. 뱅. 있나? 뽀뽀뽀뽀. 플루터. 여기나. 헤드뱅어. 여기서 보면 요거는 스팽. 스팽 해서 이게 이제 스팽에서 여기 진상계통이니까 L를 붙이면 자음이 두 개나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스팽글 해서 반짝이가 돼서 유명한 Star Spangled Banner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는 배너가 깃발인 건 아시는데, 깃발은 보통 플래그 아닙니까? 플래그인데 플래그과 배너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는 이제 일반적인 렉이 쳐지니까 the flag is flying. flying은 펄럭펄럭 날아가는데, 그러다가 바람이 꺼지면 자기도 딱 꺼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한 깃발이 휘날리는 상태함 표시한 거고, 배너는 기는 긴데 어떤 의미가 추가되어 있더라. 여기서는 ER 쪽의 의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 뱅어나 배너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때의 ER의 의미가 뭐고, 자음 ALE가 상대적인 관계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하는 거죠. 자, 그 스팽은 경통으로 이런 건데, 셔틀버스가 김포에서 서울역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딱 닿아야지, 이게 삐져나가면 이게 탑승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딱 부닥친다 해서 스팽 해서 이렇게 스팽이 뱅에서 하니까 뱅 터지는 것이 또 포금탄이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연관이 되는 것기. 셔틀은 그냥 이게 닫혀있다 이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통하는구나 라고 단어들을 묶어본 겁니다. 개념상.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얽히기도 하고 된 거를 전부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진동 공연 계통에서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앰블 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N이란 것이 B 앞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앵글 이렇게 바뀌면 이게 N이 M으로 바뀌고, 따라서 이것도 같이 바꿔준 거니까 전부 이런 것들 볼 때 angle, 이것도 angle, 그리고 그 angle 해서 전부 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각을 갖다가 깨우쳐야 된다. 이 개념이 진동공연, 공수연동 예각 각성의 그러한 개념이고, 어떤 전투란 게 뭐겠어요? 서로 날카로운 칼이나 창 끝으로 상대방을 찌르고 나는 피하고, 그런 걸 전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과 아주 모관한 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상. 그래서 각이 주어진 거, 특히 각일 때 보통 각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 걸 직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9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예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이건 둔각이라는데, 보통 각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 둔각은 obtuse angle은 각으로 안 칩니다. 그냥 흐지부지 이제 이게 약간 휘었다 이거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거는 수학적 계산을 위해서 피타고라 정리를 위해서 올바른 각이다 해서 딱딱딱딱 네 개가 같기 때문에 직각 right angle 직각이라 하는 것이고 그 직각 이내의 각들 날카로운 각을 예각이라는데 이 예각점을 갖다가 자음 L을 통해서 배트를 이걸 통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날카로운 각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가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캐슬도 원래는 적과 싸우기 위한 성체로서 어떤 머슬 효과를 위해서 이제 한 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싸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틀 스펙터클이라는 큰 개념으로 묶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 엘리에 대해서 자음 엘리에 대해서 자 엘리에 대해서 자음 다음에 예컨대 이렇게 된 것은 자음 다음에 이 엘리가 아니라 이 엘이 되는 거 이건 예외적으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미델 하고 싶지만 이렇게 안 쓰고 미들 자음 엘리 쓰는 이것이 이제 바로 진동공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들이 가운데란 뜻인데 그럼 미들이 가운데니까 센터하고 거의 뜻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센터하고 막 바꿔 쓸 수 있느냐? 바꿔 쓸 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기본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갈라 써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이 센터죠. 센터. 그런데 그 센터장 우리 외래어도 많이 쓰는 그런 일반적인 가운데에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피센터, 잉글랜드가 나오고 에피센터 나오는데 여기서 잉글랜드 쓴 것은 여기 이것처럼 여기다 앞에도 선생 이하를 붙여줘라. 잉글랜더는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잉글랜드. 아까 리딩 랜더였죠. 리랜더. 랜더가 어떤 겁니까? 랜딩 아티클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를 수행할 때 어떠한 동원되는 차량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바다에서 땅으로 육지로 상륙하기 때문에 흔히 상륙정 해병대들이 타고서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뚫고 나가서 상륙하는 그런 상륙정을 랜딩 비어클 하는데 비어클하고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이걸 줄여서 말하니까 랜더가 돼서 이것이 이 랜드란 말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상통하는 면은 있다. 그런 것 갖다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잉글랜드 하면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 같으면 코리아에다가 그냥 코리안 이렇게 하면 되고 스코틀랜드 사람 같으면 스코틀랜더도 되지만 스카티시라고 나라마다 이게 붙이는 게 있는데 영국 사람들은 잉글랜드라 하더라. 근데 잉글랜드가 모든 곳에 진앙지가 있는데 이 진앙지가 뭐죠? 무슨 지진이나 화산, 뭔가 터질 때, 땅바닥이 갈라져 터질 때, 그 중심점을 갖다 진앙지. 그러니까 화산 지진의 중심점도 에피센터지만, 비유적으로, 커다란 선풍, 세계적인 물결의 진앙지도 에피센터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에피는 원이고, 센터는 라틴어에서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그 뜻은 아실 건데, 진앙지로서, 영국이 진앙지가 돼서, 나온 게 유명한 어떤 음악입니까? 락이죠, 락. 근데 락이 원래 이게 바위란 뜻하고 흔들리다 이런 거죠. 락킹이란 것은, 락이란 것은 몸을 흔들어라 해서 이제 락큰롤이 나오고 엘비스 프레스가 나왔냐, 미국, 영국의 비틀스가 나왔냐 해서 이제 서로 싸우는데 이 진앙지는 영국이었다. 그걸 나타내서 이제 쓴 거고, 락스타들의 무대에서 있고 퍼포먼스 보면 한가한 게 뭐죠? 머리 잔뜩 길러갖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머리 짧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젊은 애들은 연광하고 우리도 젊었을 때는 머리를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열광하는 대상 헤드뱅어인데 문자가 들어가면 머리를 갖다가 뱅뱅 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흔드는 사람도 머리가 어지럽겠지만 보는 사람도 어지러워요.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테크노까지 나왔지만 헤드뱅어. 여기서 요금을 딱 하면 뱅어 자체가 말이 되죠. 이거 뭡니까? 뱅어.
회화체에서 소세지를 뱅어라 그럽니다. 뱅어. 소세지, 이게 뱅어가 왜 소세지냐? 뱅어, 소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꼭, 무슨 경찰들 휘두르는, 뱅뱅 휘두르는 곤봉. 약간 용의자마에서 무조건 두들겨 패죠. 그런 걸 갖다 뱅어라 그래서 소세지 뭐, 뱅어가 회화체에서 소세지가 되는데 어쨌든, 머리를 치고 뭐 그런 거, 이 뱅뱅 때리는 대표적인 도구가 해머, 망치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망치와 헤드는 서로 연관이 됩니다. 망치가 이렇게 있으면, 망치는 해머링, 뱅잉을 한 건데, 요게 망치에서, 망치에서 이거는 뭐 핸들이고, 요거는 뭐라 하죠? 클라라고 합니다. 클라. 자포는 발톱 같은 거. 여기 앞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핸드가, 망치의 헤드입니다. 망치 헤드. 그러면, 망치의 망치 앞머리죠. 그래서, 하여튼, 망치 앞머리를 딱 때리니까, 충격이 됐고, 그 충격파가 진앙지가 돼서, 다 때려 부수고, 바위도 깰 것 같은 기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구 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게, 진상과 무료의, 무료가 되죠. 이제 이게 여가 뭐냐면, 호수고, 호랑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려하는 마음이죠. 근데 우려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물러서 이제 걷어낸다. 물러서 여과시킨다. 이런 뜻이죠. 여과. 그래서 여과하는 거 대표적인 개념, 여과하는 장치를 뭐라 그럽니까? 지나고자 물을 통과시켜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을 우리가 필터, 담배 필 때도 니코틴 타르를 여과시키는 게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feather 필터가 같은 F로서 FER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feather 필터입니다. 자, 여기서 feather가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전체 ER에 대한 개념 공부도 되지만 여기는 단어 아이템 하나들이 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익히고 실수 없이 스펠링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틴이 얇은이란 뜻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거 붙이면 wafer thin 하게 되면 아주 얇은 그러한 의티어적인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wafer thin이 합성된 건 알겠는데 뭐 razor thin도 있고 여러 가지 thin이 있어요. 근데 wafer thin 할 때 wafer가 뭐냐? 역시 끝에 ER이어서 여기서 무한 진동과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afer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여러분 그 웨이프 하다못해 이걸 왜 가르냐면 웨이퍼란 말이 있고 와플 이것도 공통점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웨이퍼도 많이 본다고 와플도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먹거리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도 먹는 과자고 이것도 먹는 과자입니다. 근데 이 과자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ER이고 하나는 자음 L이더라. 와플은 와플 아이언이라는 어떤 와플 만드는 기계에 찍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약간 가운데 쳐놓고 이렇게 돼서 좀 사각형으로 이 안에가 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와플 모양 보면 웨이퍼도 여러분 웨하스라고 이거 푸어름하게니까 우리는 웨하스 하는데 웨이퍼가 이렇게 안에 크림 들어있고 이렇게 납작하게 된 거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했죠.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맞춰진 이런 과자들인데 요거는 와플이라고 그러면 웨이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요게 하나는 위에 것이 개념이 맞고 하나는 아래 것 개념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거는 깊이 파졌다. 근데 이건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은 재산이고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요즘은 약간 주눅이 들었지만 유명한 삼성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이런 둥그런 판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갖고 이렇게 반도체 칩을 갖다가 그려면서 원판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요때 요러한 판을 갖다가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웨이퍼는 얇겠죠. 그래서 얇은 걸 갖다가 웨이퍼 틴이라고 해요. 웨이퍼 틴.
그래서 요 모양이나 요 모양이나 같더라. 이게 답할 때. 그래서 웨이퍼를 써서 웨이퍼 틴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게 웨이퍼 틴이 갑자기 왜 나왔는가 의아한 사람들은 물론 없어도 되는데 참고로 이 말을 넣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와 워터가 같은 개념상에 있다는 거. 왜냐하면 웨더에서 뭐 이거 일단 이런 거 없고 그냥 워터가 나오죠. 웨더는 날씨란 뜻이는 건 다 나옵니다. 여기도 큰 개념이 웨더 핑거니까. 핑거는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핑거에서 와서 이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드니까 피규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고, 이것도 R이지만 R이와 ER이 통하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센터 같은 경우 센터를 센터에도 이건 프랑스식 표기를 따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쓴 거지만 어쨌든 ER과 R은 통하는 거다. 그래서 이때 U 다음에는 반드시 UER 하기가 모양이 안 좋으니까 UR을 쓰기로 한 거고, 이것이 비유적으로 나와서 피규어 스피치 하면 비유법이 되고 손가락 모양. 그래서 이 개념이 웨더 핑거를 다르게 하니까 다르게 정리하면 여기서 손가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지손가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인덱스 핑거라는데 인덱스만 써도 검지손가락 뜻이 나옵니다. 뭔가를 지시하는 지표를 말하죠. 핑거가 연동돼서 지시하는 걸 바로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해서 배틀과 다 차이 나는 것이 메터드인데 메터드, rigging, and convert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뭐 rigging은 봤던가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rig 하는 것에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킨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지금 하는 것이 모두 이 개념을 익히면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쓸만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같이 하는 어휘와 어법, 문법을 같이 익히는 그러한 강좌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리깅이 뭐고 인캄버가 뭐냐. 명상은 이것이 in으로 시작하는 접두는 보통 멘트가 붙거든요. 예컨대 in battle 할 때도 in battlement가 되고, enjoy 명사형 당연히 enjoyment 95% 이상 거의 98, 9% in으로 시작하는 프랑스 계통의 접두는 역시 ment가 붙는데 이것만큼은 예외적으로 encumbrance 이 명사형 어휘부터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걸 뽑아낸 건데 그게 뭐냐, cumber가 뭐냐면 부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hat sounds so cumbersome.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리네. 이럴 경우 쉬운 말로 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bear에서 온 명사 burden. 그래서 burdensome 하고 같은 말입니다. cumbersome과 burdensome은 부담스러운 거, 어떤 계약 조건을 하던 부탁을 하던 할 때 거치장스러운 거 cumbersome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irksome까지 아시면 보캐블러리가 상당한 수준인 거죠. 전부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걸거치고 그런 거죠. 부담스러운 거. 그러니까 ER은 뭔가가 이렇게 좀 걸거친 건데, 웨더는 날씨하면 날씨 좋네, fine weather, good weather, brilliant weather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거 나쁜 거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나중에 나온 거고, 원래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때 날씨하면 일단은 이거는 안 좋은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표현이 brave the element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그때 잠깐 했지만 the 플러스 복수에서 이게 지옥의 복수 the 뭐라 그랬죠? trenches에서 the 플러스, 이거는 1차 대전 3호전 때의 끔찍한 경험, 영국과 아일랜드의 끔찍한 투쟁을 the troubles라고 했고, the elements인데, element가 원소, 기초적인 원소, 화학의 원소 같은 걸 아실 거지만, 이게 the elements하고 일상적으로 무척 많이 쓰이는데, 이 기본 뜻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따져보니까, 네 가지 원소로 돼 있더라. 이것은 고대 그리스부터 최근세까지, 언제? 화학의 주기율표에 원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가지로 돼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 물,
공기가 바람이죠. 바람, 흙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되어 있다 해서 이 사원소설이 물리화학계를 다 개념상을 지배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원소가 뭐냐? 자, 브레이브는 형용사는 용감한 것이고 동사로 쓰니까 타동사 돼서 이게 뭐뭐를 용감하게 맞서다, 무릅쓰다 이런 게 됐어요. 그러면 we decide to brave the elements, to go on the picnic schedule. 이 얘기들을 우리 소풍 가면서 소풍 가려고 딱 날을 잡았더니 그날 깨보니까 먹구름이 끼고 날씨가 음산해요. 그래도 이거 미루어 말아. 이거 미루면 또 언제가 내일부터 근무인데. 그래서 한번 비바람을 날씨를 무릅쓰고 나서자 할 때 brave the elements하고 무지만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제 무지막지하게 나선 걸 brav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비바람 풍으로 부르는데 결국 다원서 중에서 물, 불, 공기, 흙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직접 영향을 준 게 뭐죠? 물 아니면 바람입니다. 물론 산에 가면 강원도 같은 경우 산불이 많으니까 불도 되겠지만 일상적으로는 물과 바람. 그래서 이걸 폭풍에서 스톰이라고 했죠. 스톰이 웨더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거센, 특히 배를 타고 다니는 영국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다에서 폭풍, 바다에서 불 만나는 건 겁나지 않아요. 바다에서 비바람 만나는 것을 겁는데, 그래도 한번 비바람 무릅쓰고 한번 출항하자. 동해안에 어부 아저씨들이 이거 참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떴다가 희생당하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희생을 무릅쓰고 덤벼들다 날씨를 무릅쓰다 할 때 the elements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바로 weather의, 이것이 the bad weather의 대용어입니다. the adverse, 역경이죠. adverse weather 대신에 이런 말, adverse weather는 플러스 말이니까 싱겁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정식이다 이거죠. 원서의 개념. 그러니까 weather란 것은 이 사원서 개념에서 특히 비바람을 중요해서 구름이 꼈다. 구름이 뭐겠어요?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바람이 쌩쌩 불다. 그것도 그래서 겨울이 꽁꽁 얼었다. 겨울에 추위 얼었다. 그것도 물이 얼은 것을 얼음이나 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얼음과 눈은 서양에서 같은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한 웨더를 가리키는 거는 이거. 그래서 풍향계를 뭐냐면 웨더 칵이라고 합니다. 칵이 바람이 부를 때 이렇게 닭을 해서 닭이 이렇게 들으면 남풍이 부는구나. 북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하면 남풍이 부나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게 웨더,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웨더와 발음이 거의 같은 거죠. 이게 날씨가 좋을지 나쁠지. 그게 어떤 일을 행사를 해서 요즘 시대에서는 날씨 예상을 별로 지장 안 받지만, 옛날에는 날씨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계획을 연구하는 거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켓 쏘는 시대지만 날씨가 약간 그쪽이 팀이하면 로켓 쏘는 거 발사를 미루고 그러죠. 이게 바로 날씨가 가리키는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한 영향, 그런 악조건의 영향을 끝에 바람이 가리키듯 이렇게 ER로 표시하더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battered rigging이 되는데, rigging에 자 여기서 컴버는 아까 했고, 컴버 날씨랑 그만큼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니까 인 컴버가 왔겠죠. 그럼 그 다음에 batter는 뭐냐? 앞에서 이게 battle 때리다 해서 이렇게 붙이면 battle 전투가 됩니다. 일상적으로 combat의 뜻이고 공막 combat가 되고, 이거는 batter하면 이게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둘 다 아셔야 됩니다. batter는 따라서 동사일 때 두들겨 패다, 둘기다. 그래서 두들겨 패는데 I don't like this battered book. 예컨대 battered book 하면 두들겨 맞은 책,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냥 낡아빠진 너덜너덜한 책.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책이 너덜너덜하죠. 그런 책들. 옷이라든가 섬유계통 이런 것들은 오래 입게 되면 다 어떤 꼴이 돼요? 몸을 따라서 어떠한 마모가 돼서 wear and tear가 돼서 너덜너덜하죠. 테어가
티어가 되면 눈물이 되죠. 고생 칙사기한 사람이 흘리는 물을 갖다가 그 물을 눈물이라 그럽니다. 눈에서 나오는 걸 왜도.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그럼 이거 왜요? 이거 이 ER이나 이 AR이나 같은 겁니다. 뭉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고 wear, tear.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걸어지면 필터가 되죠. 나쁜 걸 빼버리고 순수한 물만 하니까. 근데 걸어오는데 원래 섬유를 걸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섬유가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파이버가 나오네. 그래서 파이버가 되는데 이제 에크로님 발음 그대로 해서 피브르라고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파이버가 원래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아까 센터에서 R이가 되듯이 파이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섬유고 이거 미에로 파이버에서 좀 섬유질 음료 선정할 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섬유는 풍성을 이렇게 되면 너덜너덜하게 돼 있어요. 그 너덜너덜한 상태를 배터드 상태라고 합니다. 배터드. 근데 베터가 명사일 때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베터가 명사일 때는 어디였나? 베터가 명사일 때는 어떤 뜻이에요? 베터는 이걸 반죽은 반죽인데 보통 일반적 빵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은 도넛 할 때 도우로 쓰죠. 이건 뭐냐?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요리 반죽이라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요리 반죽.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베터가 때리는 건데 이게 갑자기 두들겨 빻다 이게 요리 반죽이 너덜너덜 하긴 요리 반죽 보면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계란, 밀가루, 우유 같은 거 섞어서 짬뽕합니다. 이 베터의 변형 중에 하나가 버터입니다. 버터. 베터나 버터나 그렇죠. 버터는 뭘로 만든 거죠?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천에 넣어서, 천이라고 응고시키는 기계에 넣어서 너덜너 넣어서 그래서 기름 덩어리만 따는 걸 버터라고 그러죠. 버터. 여기서 이제 이걸 꼭지를 걸면 스퍼터가 나와서 지요. 버터의 특징은 버터는 언제 씁니까? 양념 우리 기름 비슷하게 참기름 비슷하게 뭔가 요리할 때 딱 프라이팬에 올리면 열 받아서 스프라 하고 바타타타타 하는 그 소리가 의성어가 버터입니다. 버터 스퍼터. 자, 그리고 됐고 그럼 베터는 뭐냐? 베터가 된 것은 이거는 이 단어는 보셨을까요? 비트에서 두들겨 패는 건데 비트가 두들겨 패다. 저걸 격파하다, 디피트 이런 뜻도 있지만 비터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계란을 써니 사이드업에서 후라이로 할 수도 있지만 계란을 쫙 풀어서 쫙 하다 보면 계란 뭔가 우리가 계란에다가 밀가루 넣고서 하면 쫙 후라이팬에 올리면 파전이 나오죠. 파만 넣으면 전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주방 아줌마들이 이렇게 그릇에서 전 재료를 갖다 붓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전 재료가 바로 베터입니다. 베터. 왜? 걔네들 계란을 갖다 휘저을 때 뭐라 그래요? 비 또는 위프를 쓰거든요. 기본 단어입니다. 위. 이렇게 커피 같은 거 할 때도 잘 휘졌죠? 휘젓고 돌리고 하는 거를 갖다 비팅이라고 그래요. 비트. 그러니까 잘 휘저어서 응축시키는 것이 비터에서 배터로 바뀌어서 이게 요리 반죽이 뜻이 나온 거죠. 그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서 창칼 휘두른 거하고 같다고. 왜? 주방장은 투사니까. 그렇게 해서 배터란 말이 나온 겁니다. 개념상. 그렇구나. 이거는 배틀은 군인 아저씨 하는 거고 배터는 주방 아줌마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리 반죽이 뜻이 나왔구나. 하지만 이 계란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노른자 흰자가 딱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엉망이 됐으니까 너덜너덜한 꼴이 돼서 배터 동사 너덜너덜하고 결국 같은 개념의 언어로서 하나는 동사가 된 거고 수동태로서 많이 쓰죠. 하나는 명사로서 요리 반죽의 뜻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ER이 붙은 그 뉘앙스가 그림으로 떠올라줘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은 이 배터는 B가 이게 입수소리니까 결국은 어디 갔어? 여기 외도할 때 이 W와 같은 이게 V가 이 V가 더블 된 거예요. V는 비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와스사스 독일 사람들이 월스텟 할 때 what 대신에 was 이렇게 썼는데 이 V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better 두들겨 우리 인간들
하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두들겨 패는 것이 낫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웨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비계통, 입술 소리, 맨 앞, 우리 음성학적으로 있을 때, 입술이고, 입천장이고, 목구멍 있을 때, 크게 봐서, 발음되는 기관은, 자음이 발음되는 기관은 입술 쪽에 있고, 입천장에 있고, 목구멍 쪽에 있거든요. 요게 입술 쪽에 있는 것이 비읍이나 피읍이나 F나, 유성, 요런 것들이 이제 입술 소리, 순음이라고 해서 입술입니다. 여기서 이 필터도 입술 소리인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참, 이걸 안 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쉬기 전에 요걸 합시다. fount가 뭐죠? found 할 때 found 발견해다. 또는, 그런 뜻이지만, foundry가 여러분, 주조소라고 해서, 쇳물 녹이는 데를 foundry라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본을, 쇠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쇠에 열을 가해서 쇠물을 녹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이 파운트는 우리 흔히적으로 많이 보는 겁니다. 이 파운트 할 때는 이제,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마운트를 볼 때, 마운트가, 말타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거에서 마운틴이 올라가는 산이죠. 그래서, 산을 갖다 예스럽게 또는 시적으로 말할 때는 마운트 에베레스트 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틴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죠? 유명한 물이 솟구치는 그것, 샘의 그는, 소위 여름에 더울 때 쫙 사람들이 모여드는 분수대 같은 거, 분수를 파운트라고 그럽니다. 파운트, 그러니까 근원적인 물의 그러니까 펀더멘트 할 때 펀더멘트가 근원이거든요. 물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는 사원서 사상에서 온 건데, 파운트가 바로 근원이고, 그러니까 파운틴 펜 하게 되면 뭐겠어요? 한번 딱 옛날에는 붓을 한번 찍고 쓰고 이랬는데, 한번 딱 넣으니까 계속해서 쓸 수 있더라. 잉크가 샘물 솟도 나오다 해서 파운틴 펜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쉬기 전에 파운틴 맡아봤으니까 파운트가 그런 거, 페이드 필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30분이 지나가면 조금 앉아있기가 괴로워요 하는 사람도 있어서 잠깐 쉬려고 그러는데 쉬기 전에 이건 해야 돼요. 여기서 웨이퍼도 나왔고 전부 F 같은 F의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한 건데 fountain 할 때 fount 근원이라고 그랬죠. fount feather fount가 이게 다시 줄이면 이게 fount가 됩니다. fount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배 보러 갈 때 옛날 성당에서 이렇게 성수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신부님께서 성당이니까 주님께서 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해서 뭐 주님께서 이 물을 깨끗하게 하소서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말들을 성스러운 물이야 성수라고 하는데 성수를 맞추는 데를 역시 파운트라고 이것이 이제 글자가 요즘은 타입을 다 치니까 컴퓨터 때문에 글자 수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역시 펀트라고 폰트가 무슨 몇 폰트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그게 다 근원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한 근원. 그러니까 폰트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뭐가 나왔어요? 문자니까 레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레터가 뜻글자일 땐 특히 캐릭터가 돼서 여기서 캐릭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파운트는 근본이 되는 모양으로서 바탕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이 샘 솟는 거 파운트 워터다 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고 연장선은 다음 시간에 해봤습니다.